안녕하세요. 한국아메이 서동원입니다. 지난 시간 카드뉴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 게 카드뉴스였지? 라고 생각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아메이온에 들어가 있던 카드뉴스, 기존에 제가 홈리빙 이스프링 교육, 또 NSF 인증, 또 477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그 카드뉴스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기존에 한번 활용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게 카드뉴스였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카드뉴스도 종류별로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총 9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첫 번째 스토리텔링형, 그 다음에 정보 나열형부터 시작해서 총 9개까지 있었습니다. 그 내용 혹시 기억하신다면 좀 더 좋겠고요. 혹시 그 내용 기억 못하셨다 하더라도 오늘은 또 새로운 내용들을 또 같이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 카드뉴스를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제작하느냐, 이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또 기획, 또 제작 이러니까 이거 내가 또 뭔가 해봐야 되나 라고 또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도 그냥 편하게 한번 보시고요. 한번 영상 다 마치신 다음에 한번 스마트폰으로 살짝 들어가서 해보셔도 좋고요. 오늘 내용 머릿속에 그냥 남겨놓으셔도 그렇게 크게 걱정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오늘 내용, 카드뉴스 기획, 그 다음에 카드뉴스 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카드뉴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유형도 몇 가지가 있다는 거, 9가지가 있다는 것도 알았는데, 이래도 결국은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이 카드뉴스가 사람들의 눈을 확 끌도록, 어떻게 아이캐칭, 주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이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멋진 이미지일까? 아니면 글일까? 물론 다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믹스해서 배합해서 첫 번째 만들어 놓을까? 그거에 대한 준비, 먼저 사전 기획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카드뉴스를 만든다고 하면 보통 이미지, 멋진 이미지, 그럴싸한 이미지 또는 광고 카피와 같은 글, 문구 이런 것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다면 바로 카드뉴스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대부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카드뉴스를 만들기 전에 이미지나 텍스트 작업, 글 작업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사전 작업입니다. 바로 기획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사람들의 눈을 확 띄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주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카드뉴스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로 마련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 그렇죠. 내가 어떤 내용을 하면 좋지? 자,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 거지? 어떤 이야기를 나는 할 건지 그걸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누구지? 자, 누구에게 전달할 거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불특정 다수, 누구에게나 다는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타겟, 누구한테 전하고자 하는 누구에게 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히 명기되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것을 좋아하지?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사람이 선호하는, 그 사람이 기호하는, 내가 이거를 전달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그 내용이 어떤 거지? 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남겨놓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자, 내용이 무엇일까? 누구에게 줄까? 그리고 이걸 받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거를 더 선호할까? 가장 정말 최애 아이템은 어떤 걸까? 이 정도 3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지? 누구에게 줄까? 그 누구라는 사람이 도대체 뭘 더 좋아하지? 라는 거에 대한 3가지가 좀 명확해졌다면 이제 그러한 것들에 집어넣을, 그러한 내용들에 막 담을 어떤 소재, 어떤 재료들을 우리가 찾으러 가야 됩니다. 이 재료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물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책이나 스크랩했던 것들 좋겠지만 온라인에서 들어가서 찾는다면 훨씬 더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3가지 방법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구글 들어가서 검색하셔도 좋고요. 2번째, 네이버 검색 키워드 하셔도 좋고요. 다음에 3번째,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아메이온 들어가셔도 하셔도 됩니다. 자, 이 3가지 하나씩 한번 우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구글 검색 사이트 어떻게 들어가서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카드뉴스 소재 찾기 첫 번째 방법, 구글링입니다.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구글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와는 좀 다르게 구글은 가장 많은 웹사이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웹사이트를 통틀어서 거기에 있는 관련 이미지나 검색어들을 모두 합해서 홀리스틱하게 모든 걸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 네이버 검색은 이 네이버의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은 양이나 질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른 것들이 보여지겠죠?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 키워드를 먼저 구글 창에 넣고 검색을 합니다. 자, 전체 검사기로보단 지금 보시는 건 2번째 단어인 이미지 검색을 눌러보시면 와,
카드 뉴스에다 더불어서 이 피부와 관련된 내용들 쭉 보시죠.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와, 내가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피부 관련된 이 카드 뉴스도 있었는데 여기에 글들도 같이 함께 보이다 보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재미있는 글들도 여기다 같이 응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팁도 얻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지금 보시는 이미지 그 검색 밑에 보면 한 가지 더 줄이 떠있죠. 뭘까요? 연관 검색어입니다. 자, 내가 원래 생각했던 카드뉴스와 더불어서 지금 보시니까 밑에 보이는 여러 가지 카드뉴스 피부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지금 보시면 화장품도 있고, 뭐 피부 노화, 뭐 가을, 겨울 피부, 뭐 미세먼지 이러한 내용들이 키워드들이 같이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타고 들어가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또 나에게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뉴스의 내용들이 무궁무진하게 해도 정말 엮여서 올라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링 통해서 구글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카드뉴스 검색을 하시는데 자, 이미지 검색 그리고 연관 검색어 이걸 같이 활용하시면 그 어떤 컨텐츠보다도 훨씬 더 튼실하고 알찬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카드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뉴스 소재 찾기 두 번째 방법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를 들어가셔서요. 네이버 광고라고 네이버 검색란창에 치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쭉 네이버 광고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평상시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사이트가 쭉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지금 보시면 맨 위에 한 세 번째 줄일까요?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거기에 광고 관리 보고서 그 다음에 도구라는 데 있죠. 그 도구 버튼을 누르면 밑으로 쭉 메뉴가 쭉 펼쳐지는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키워드 도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 도구를 누르셔서 이제 한번 우리가 새로운 검색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 도구 버튼을 누르면요. 따란 이렇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 키워드 도구 창이 열리는데요. 자, 어떠세요? 뭔가 하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미건조한 페이지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 페이지를 좀 잘 활용하시면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잘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아까 전에 구글링 하면서 관련 검색어라고 했죠. 그 몇 가지 단어들 한번 쭉 보셨죠. 일렬로 나열되어 있던 그 단어들을 어디다 넣으시면 좋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키워드 도구 밑에 중간 부분에 보면 이 키워드라고 하는 빈 공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짜 관련 검색어들, 구글에서 보였던 그 관련 검색어들을 실제로 넣어서 이 관련 검색어들이 정말 인기 있는 키워드들이냐, 사람들 입에서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키워드들이냐라고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쫙 실행을 해보게 되면 그 검색 키워드 중에서 정말 사람들이 입에 많은 오르내리고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들이 유달리 돋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수치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이게 모바일이냐 PC에서냐 이러한 것들까지도 모두 여기서 선별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카드뉴스를 만들 때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만들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키워드들, 그 키워드 중에서도 정말 또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관련 있고 또 검색을 하는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카드뉴스에 넣었을 때 훨씬 더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사랑받는 카드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카드뉴스 소재 찾기 세 번째 방법, 아메이온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메이온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친숙하죠. 여기저기 들어가 봐도 내에게 필요한 내용들, 또 우리가 뭐 아마그램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웹페이지에서 봤던 내용들이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정돈되어서 카드뉴스 형태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 자, 이름들, 글들, 또 올려져 있는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벤치마킹 하셔도 되고요. 또 바로 가져다가 내 인스타그램에다 또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된다면, 또 내가 능력이 된다면 조금씩 카드뉴스를 한 번씩 만들어 보셔서요. 나만의 카드뉴스, 아메이온에 있는 것들, 또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정말 잘 사람들한테 정말 확실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구미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을 잘 조합해서 나만의 멋진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는 거, 이게 아마 최종적인 나의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 다 기억하셨나요? 꼭 필요한 기획에 대한 내용들, 그 요소에 대한 것들,
또 기획이나 이 요소화에 대한 것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만들 때 꼭 필요한 그 재료들 있죠. 자, 재료들 어디서 긁어 먹을까? 구글링도 했고 또 네이버도 들어갔고 또 우리 아메이원에서 살짝 들어가서 이러한 것들도 한번 우리가 끄집어서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이제 실제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제작할 때 이러한 것들은 꼭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본적인 어떤 바탕과 같은 거니까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룰,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즈에 대한 문제입니다. 크기죠. 내가 아무리 멋진 그림을 붙여놓고 또 거기에 글씨를 아주 잘 마감을 했다 하더라도 이 크기가 맞지 않고 사이즈가 잘 거기에 맞지 않는다면 굉장히 좀 틀어져서 보이거나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사이즈에, 규격 사이즈 좀 맞춰주시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 제가 앞부분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카드뉴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떻게 해요? 정사각형이라는 이미지.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그런 SNS 채널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규격은 정사각형이 가장 기본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맞게 정사각형부터 카드뉴스는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큰 그런 오차 없이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형태, 사이즈, 크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다면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 글씨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지금 보면 우리가 폰트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보통 타이포그라피라고도 하는데요. 이 타이포그라피 폰트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보다는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기본적인 건 가독성에 대한 겁니다. 눈에 확 띄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글자체에 따라서 이 타이포그래피에서는 폰트에서는 글자체마다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디자인에서는. 무슨 얘기냐? 글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은유적으로 글자체가 보는 이로 하여금 성격, 캐릭터리스틱 혹은 성향을 드러낸다는 거죠. 글자체가 어떨 때는 앵그리, 화남을 표현할 때도 있고요. 글자체가 어떤 즐거움을 표현할 때도 있고 글자체가 진중하고 무겁고 중후함을 또 표현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어떤 계열의 폰트냐 따라 고딕체냐 명주체냐 기타 개성 혹은 사람이 손글씨 쓴 같은 것들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이미지나 그 글들에 대한 폰트를 보고 달리 느껴지고 또 달리 반응한다라고 보통 보여집니다. 지금 보여지는 여러 가지 글자체들을 한번 예시를 한번 보시고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느낌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생각하신다면 내가 폰트를 고를 때, 타이포그래피를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 한번 좀 더 키포인트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형태나 사이즈, 크기도 한번 생각해 봤고요. 정사각형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가요? 폰트, 우리가 쉽게 사용했었던 그 글씨체 모양도 나름 그 고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분위기, 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도 잘 선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젠 정말 눈에 확 띄는 이미지를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미지 선정할 때, 사진이라 할까, 이미지 선정할 때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될 이 세 가지를 한번 제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하고 주제가 맞는다. 자, 일관성이 있고요. 이거와 연결된 흐름상 이러한 것들이 유사하다,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고해상도, 고퀄이라고 요즘 많이들 표현하던데요. 고퀄의 이미지, 고해상도 이미지를 좀 꼭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저작권 문제. 기존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표시광고법, 그 다음에 저작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저작권, 이 이미지는 이런 것들은 특히 문제가 없고 누구나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무료라든지 저작권 문제 이슈로부터 관련이 없는 이미지를 좀 사용하십시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했는데요.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퀄 이미지, 감성 이미지, 고퀄리티 음식 사진,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 검색까지 이렇게 쭉 있으니까요. 요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요것도 활용하신다면 그동안 내가 재료가 없어서 못 만들었어. 나 힘들었거든. 어디에서 해보지 못했어. 이러한 얘기는 이제 슝슝 날려버리시고 내가 원하는 주제로,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멋지게 한번 카드뉴스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그냥 머릿속에 남겨놓지 마시고요. 쪽지에다 조금만 노트에다가 한번 여러 가지 것들만 남겨놓으시고 내일은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한번 마음으로 다짐하셔도 좋겠습니다.